뭐 경찰은 죽었다. 일부 경찰청 앞에 근조화환도 있고. 그리고 1인실 하는 이제 일선 경찰들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행안부 혹은 경찰 수뇌부는 앞으로 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밀릴 수 없는 국면이고 지금 일단 경찰 간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 행안부에 종속된다, 통제된다. 저는 이거 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무슨 독립기관은 아니거든요. 경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치안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슨 뭐 어떤 위원회 조직처럼 그렇게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자꾸 내무부 치안본부를 거론하시는데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 밑에서 모든 인사, 징계 다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청이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문제는 그동안 인사를 어떻게 해왔느냐. 결국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인사를 대통령실과 함께 인사를 사실상 다 좌지우지 해왔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치안비서관도 없어지고. 자, 그러니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이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겠다. 그건 뭐냐면 또 총경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징계 이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총경급 즉 15명의 그 경찰국 직원들이 경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경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지방자치와 지방경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가? 그럼 예전에 청와대에서 인사할 때는 그때는 독립성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국 생긴다니까 독립성이 훼손된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권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를 맞추다가 이제는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에서 통제받을 때는 독립된 거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통제받을 때는 이거는 독립이 안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덧붙이면 경찰국의 문제는요 인사와 예산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걸 제한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경찰의 인사 구조는요 예. 첨탑 구조라서요 인사에 모든 걸 걸 만큼 경찰은 치열합니다. 인사권을 갖는다는 건요 그 경찰 조직을 장악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 이 징계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거에 좀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정치권으로도 공방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 얘기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동원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형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됩니까?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은 되고 왜 경찰은 안 되냐 뭐 이 논리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였고 경찰은 최고 통수권자 해산명령을 어겼다. 위수지역까지 이탈했고 총칼, 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니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총칼을 들고 왔나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뭐 아까 전에도 우리 뭐 대변인님께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는 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두 번의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거든요. 예.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만 1년을 했어요. 예. 논의만 1년 했는데 검수완박은 논의 2개월 했다가 민주당이 망했거든요. 지방선거. 지금 2차 검수완박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경찰국을 너무 섣불리 밀어붙였다. 윤석열 그럼요.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장관급에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이 있고 그거를 경찰청을 통제하는 방식. 예. 아니면 아예 미국처럼 연방경찰, 주경찰, 시경찰, 대학경찰식으로 경찰을 다변화하는 방식.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경찰국을 내무부에 두는 방식.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냐라는 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5번 토론회 열고 바로 밀어붙이고 이거 2달 만에 하겠다는데 누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게 내가 아는 부분이야? 내가 이거를 이해가 됐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관이 할 일은 지금 뭐 위수 지역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부족했으니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싸우자고 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만 근데 이 장관이 총칼 분리령 얘기를 했던 건 뭐 쿠데타에 직접 비유했다기보다 그러니까 하나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네, 예. 하나회가 전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경찰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육사 전체가 다 쿠데타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경찰대는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식으로 전체 집단을 다 비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서 이제 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좀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 군과 경찰 맞죠? 왜냐하면 총기 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위수 지역,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과 경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총칼 차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군과 경찰은 특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경찰이 14만입니다. 여기에 의경도 있죠.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을 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런 어떤 경찰이 불법 시위에 나서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옹호하고 동조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야당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봐야죠. 예.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이수지역 이탈 안 했어요. 예. 관내 출장 보고서 다 쓰고 모였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되고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막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동조하는 겁니까? 예. 이상민 장관 12.12 쿠데타까지 거론하면서 경찰서장 회의를 작심 비판했습니다.